안녕하십니까, 유비스쿨입니다. 인벤터 기능 중 코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은 우선 평면상에서 XZ 평면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한 후에 지름이 2mm짜리 원을 선택하고 원점에서 이 원의 센터까지의 간격을 10 정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스케치를 하고 나면 콜이라고 하는 기능 안에는 현재 스케치 프로파일을 먼저 선택하고 축은 원점에 보시면 X, Y, Z라고 하는 축이 있으실 텐데 해당하는 축 방향을 위쪽 방향으로 할 경우라면 Z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하 회전 및 회전, 회전 및 높이, 상하 회전 및 높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스파이럴은 나중에 작업하는 거로 생각하시고 요 처음에 상하 회전 및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회전은 총 9바퀴를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을 돌리겠다는 얘기고 이 상하 회전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4mm를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원의 지름이 2mm니까 반지름으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 간격이 1mm, 여기도 마찬가지 1mm, 그럼 여기 사이의 간격이 1mm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2mm가 되어 있고 이 간격을 2로 바꾼다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과 이 원에 들어가 있는 간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이 들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 코일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에러가 나게 됩니다. 반드시 원의 형상을 그리고자 했을 때는 해당하는 크기가 이 원과 이 원의 간격이 떨어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하 간격은 3mm로 정하고 그러면 1mm, 1mm니까 1mm의 간격이 있겠죠. 이렇게 정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스프링처럼 생겨있는 코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스케치 편집을 눌러서 작업을 해볼 텐데 회전 및 높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이 회전하는 양은 9로 정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로 정하고 이 높이의 간격을 50이라고 하는 총 길이값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간격을 제가 20으로 바꾼다면 이와 같이 20mm 간격으로 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확인 버튼 누르고 나면 이와 같이 형상을 만들 수 있죠. 스케치 피처 편집을 눌러서 상하 회전 및 높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할 텐데 상하 회전은 이 원과 이 원이 들어가 있는 이 선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높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20mm 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할 거는 상하 회전 및 높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만약에 30으로 변경을 시킨다면 이 3mm 간격으로 이 형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코일 기능을 지우면 스케치는 그대로 남기고 확인. 이번에는 코일 기능 중 마지막 기능이라고 하는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회전하는 건 이 프로파일을 그대로 선택하시고 축 방향은 Z로 그대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건 모기향 만들듯이 현재 위치에서 바깥쪽으로 점점 벌어지는 나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이 3mm씩 두겠느냐 아니면 여기가 사이의 간격을 4mm씩 두겠느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 기능은 지금처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할 거는 상하 회전 및 높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치 XZ 평면을 선택하시고 동그라미 원을 그리시는데 지름 8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 기능은 미터 나사 8mm 나사를 한번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길이가 30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스케치는 YZ 평면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을 눌러서 삼각형 형태를 그리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중간점을 찾아서 형상을 그려주시고 이 선의 형태는 수직, 구속 조건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건 60도 삼각 나사를 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60도짜리를 그려주시면 되고, 나사 규격에 대한 부분은 큐넷에 들어가 있는 규격집을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미터 나사 8mm를 그릴 거기 때문에 피치는 나사산과 나사선 또는 골지름과 골지름 사이의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1.25라고 설정되어 있으니 치수를 1.25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모서리 선에서 여기 선 사이의 간격은 2mm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선의 길이를 측정하면 참고 치수로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납니다. 라인으로 하나, 선을 먼저 그시고 둘, 선을 그어서 이 두 개의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이 선 세 가닥은 구성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자르기 기능으로 이 밑에 선만 좀 잘라주시고 형태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규격집에 보시면 나사가 들어가 있는 H값이 있고 H1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 H값을 기준으로 위의 선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이 H값 나누기 8을 설정하시면 되고, 두 번째 들어가 있는 H1이라고 들어가 있는 값은 미터 나사 8mm일 때 0.677,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은 0.677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때 동일선상으로 이 선의 높이와 이 선의 높이를 같게 해주면 됩니다. 이 나사를 만들 때 나사산 바이트가 이렇게 뾰족한 형태를 갖지 않고 여기가 둥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즈알 반경이라고 하는 형상이 있는데, 이때 이 호 기능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 접선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와 여기를 탄젠트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형태가 나사산의 형태가 되고,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여기 못따기의 값은 임의적으로 못따기는 1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럼 이와 같이 형태가 되면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코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해당하는 프로파일을, 축선은 Y축을 기준으로, 기능은 상하 회전 및 높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이 간격은 피치가 1.25 간격으로, 길이는 총 30인데 이 나사가 만들어질 곳은 20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2mm가 앞에 나와 있으니 22로 설정을 해주시고, 기존 형상에서 빼기라고 하는 작업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나사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려보시면 나사가 진행을 하다가 이곳에 막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해당하는 형상을 찍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이라고 하는 기능에 빼기라고 하는 작업으로 반대 방향으로 빼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나사 제도법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수나사를 만들다 보면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로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나사산이 일정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공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완전한 나사부지만, 이 형상 중 이렇게 가다가 멈춰서 빠져나온 부위가 있을 겁니다. 이 빠져나온 부위를 우리가 불완전 나사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하면 수나사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죠. 이번에는 앞나사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나사 제도를 하기 위해서 구멍이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해볼 텐데, 구멍은 해당하는 면을 클릭하시고 이 호의 센터의 위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얘가 미터 나사 6mm이기 때문에 안에 지름을 M6짜리 나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6짜리 나사를 만들려면 여기서 거리값으로 변경을 시키고 드릴 날이 들어가 있는 118도의 형상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
M6이 되면 여기에 6mm짜리 드릴로 파는 것이 아니라 5.2의 형상으로 이 원의 형상을 먼저 파고 5.2로 먼저 파고 깊이는 15 정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서 만들고 나면 외부에서 안의 형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사라고 하는 기능의 단면 기능을 이용해서 이 YZ 평면을 기준으로 이 보이는 면 화살표 방향이 잘리는 방향이니까 이와 같이 형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릴로 먼저 구멍을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스케치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할 텐데 이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라인으로 이 모서리와 중간점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시고 구속 조건 중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절단 모서리 투영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간격은 2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mm 나사는 피치 값이 1이기 때문에 치수로 여기의 값을 1로 만들어 주시고 60도 삼각 나사이기 때문에 60이라고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아까와 동일하게 선 먼저 하나 그시고 엔터, 선 하나 먼저 그셔서 두 개의 선을 만들고 이 형상을 구성으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밑에 있는 선은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호가 잘못해서 이 포인트에 안 맞을 수 있어서 자르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르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앞나 사이일 경우는 이 H값에서 4분의 H값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H값을 먼저 찾아서 참고치수로 먼저 바꿔놓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간격은 이 H값 나누기 4로 형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H1은 0.541 0.541 값으로 맞춰주시면 되죠. 그 다음 동일선상으로 이 선과 이 선의 높이를 맞춰주시고 3점 호를 이용해 한 점, 두 점, 호 접선으로 이 선과 이 선이 접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만들어졌으면 스케치 마무리. 이때도 코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작업해 보시면 이 프로파일을 축 방향은 Y축을 기준으로 형상을 하게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 피치 값은 1이기 때문에 1로 변경을 시켜주시고 전체 길이는 아까 15mm로 되어 있기 때문에 3mm까지 13mm까지 깊이로 파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나사 형태가 되고 앞나사 제도시는 이 형태처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로 나사산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